안녕하세요. 전시진입니다. 오하이오 컴퍼니의 인테리어 템플릿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설명란에 이 링크를 남겨둘 텐데 이 링크를 일단 접속하시면 되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노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탭을 열어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이 버튼이 있습니다. 복제 버튼이고요. 복제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때 로그인 되어 있는 계정 중에 워크스페이스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워크스페이스에 선택을 하시면 해당 워크스페이스의 가장 최상단에 이런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왼쪽 사이드바에 보시면 이렇게 오하이오 컴퍼니라는 페이지가 최상단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페이지가 복제가 완료된 것입니다. 페이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면 수정이 된다라면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이제는 템플릿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템플릿의 사용법을 알려드리더라도 노션의 기본 기능이나 사용법 정도는 미리 익혀두셔야 이 템플릿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만 가지고 템플릿을 다 익혔다라고 사용을 하시면 아마 어려움이나 시행착오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뭐 제 책을 사시던 유튜브를 보시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노션 자체의 기능들을 좀 익히셔야 이 템플릿을 훨씬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공지사항입니다. 공지사항 간단해요. 새로 만들기 버튼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공지사항 테스트 2 이렇게요. 그리고 이 편집 버튼을 눌러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날짜를 선택해주면 날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공지사항이 끝났다면 체크박스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완료가 되고 없어지고 전체에 눌러보면 완료된 것들을 모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팅록인데요. 이 미팅록은 내부 미팅록입니다. 고객들은 보여지지 않은 우리 팀 내부의 미팅록을 선택한다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서 회의록 템플릿을 만들고요. 참석자를 선택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도 선택하시고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오른쪽에서 열립니다. 여기에 제가 미리 설정해 둔 회의록 템플릿이 있기 때문에 이 템플릿의 내용을 입력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위의 내용은 다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이 내용을 변경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이 버튼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꺽쇠 버튼을 눌러서 회의록 템플릿에 점점점 편집에 들어가시면 이 내용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편집하면 새로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해당 내용으로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록은 이번 주, 그러니까 1월 17일부터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이번 주에 해당하는 날짜들의 회의록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의 회의록만 보여집니다. 필터를 걸어뒀기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자동으로 옮겨지는 거고요. 필터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제가 방금 눌렀던 대로 필터를 클릭하고 이번 주에서 이번 월 또는 이번 연 또는 뭐 이번 일, 이건 오늘이에요. 이렇게 변경해 보시면 회의록들을 모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번 주로 변경을 해두겠습니다. 지나간 템플릿들은 전체를 클릭하면 모든 템플릿이 나오고요. 템플릿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밑으로 쭉 길어져서 늘어져서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번 주에서 이 버튼 전체 페이지로 열기 버튼을 눌러서 전체에 들어오면 회의록을 전부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게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페이지를 추가할 수 있고요. 또는 이 버튼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추가하는 방식은 똑같은 거예요. 이 제목 없음에다가 고객의 이름, 김영희님, 박철수님 또는 상가라면 상가의 이름 등 고유한 값을 넣어야 합니다. 신청자가 한 명, 예를 들어서 박철수라는 사람이
프로젝트를 2개 의뢰했다면 이곳에는 의뢰한 프로젝트의 이름을, 고유한 프로젝트 이름을 넣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박철수가 2명이더라 똑같더라도 여기만큼은 서로 다른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셔야 헷갈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인테리어 라고 입력하고 담당자, 내부에 있는 담당자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이름이 혹시 없을 때에는 김철수 이렇게 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 소장의 담당자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자 입력하고 순서대로 쭉 이 클라이언트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객 목록 템플릿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리 설정해둔 템플릿이 나오고요. 이 템플릿을 좀 더 크게 확대해서 보기 위해 상단에 이 전체 페이지로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페이지를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를 좀 더 자주 찾는다. 그럴 때에는 오른쪽 상단에 별표 버튼을 누르면 왼쪽 사이드바에서 이 페이지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찾아 들어갈 수 있어요. 다시 별표를 누르거나 아니면 상단에서 즐겨찾기에 해제해 주시면 해당 페이지는 즐겨찾기가 해제됩니다. 버튼을 눌러주면 이 맥도날드 인테리어라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들이 나오고요.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맥도날드 인테리어 프로젝트가 연결됩니다. 이 내용은 삭제해서는 안 되고 상담 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상담 일정 내용들을 입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1차 시 맥도날드 인테리어 날짜는 내일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좀 더 일괄적으로 똑같이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1차 시라고 입력을 하고 날짜까지 먼저 입력을 한 다음에 이 두 개를 마우스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복사하고요. 여기서 슬래시 누르고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주면 이렇게 1차 C를 입력하고 슬래시 누르고 프로젝트만 하나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페이지 멘션을 하고요. 다시 슬래시하고 날짜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시 프로젝트 날짜를 선택하는데 이걸 이렇게 입력하는 이유는 상담 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상담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혹시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냥 1차 시만 입력을 하시고 뒤로 돌아서 페이지에 들어오신 다음에 상단에 이 맥도날드 인테리어가 보입니다. 그래서 1차 시 맥도날드 인테리어 날짜는 1월 18일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꼭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차 시 정도만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종 내용들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날짜를 입력하지 않으면 앞에 달력에서도 날짜가 보이지 않습니다. 공정표에 들어오면 공정표 1과 공정표 2가 있는데 공정표 2에서도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고 점점점 누르고 내용을 수정하시면 해당 내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한번 변경해 두면 계속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2가 귀찮으시면 구분 1만 사용하시고 2는 숨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름 설정해 주시고 날짜 입력해 주시면 각 공정표에 맞게 이렇게 설정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공사일보에서도 현장명을 입력하시고요. 맥도날드 페이지 각종 일자, 승인, 날씨, 온도 정도 쓰시고 열기를 눌러서 공사일보 템플릿을 누르면 미리 설정되어 있는 문서 양식이 나옵니다. 이 양식에서 금일 작업 내용, 명일 작업 내용, 외주 인력 투입 이런 것들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글자를 입력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장 사진은 단순히 사진을 넣는 공간으로 만들어졌고요. 여기는 날짜를 다 지우고 직접 입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빈 페이지에서 샵 누르고 띄어쓰기를 누르면 큰 제목으로 나와서 2024-0117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캐드 도면시아는 그냥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고요. 입금 내역 리스트에 시작일, 현장 담당, 디자인 담당도 그냥 텍스트로 글자를 입력하는 곳입니다. 입금 내역 리스트 DB와 입금 내역 리스트 DB2는 서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여기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목록이 연동되어 있는 업체 목록이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는 임시로 사용하는 업체 목록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업체 목록을 사용할 때에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업체명과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이 프로젝트가 현재 맥도날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맥도날드 인테리어를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현장 소장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개를 반드시 선택을 해 주셔야 나머지 되고요. 업체 리스트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앞에 이 화살표가 있는 것들 이 세 개는 꼭 선택을 해 주시고 나머지 다 입력을 해 주셔야 다른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지금 제가 디자인 하우스를 선택하니까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다 채워졌죠. 룸스토리를 누르면 룸스토리 데이터로 채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업체 리스트는 뒤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동으로 등록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동으로 다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프로젝트 DB랑 현장 소장은 꼭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김철수, 맥도날드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꼭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펙 리스트는 여기서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새로 만들어서 일일이 다 입력을 하시고 중요한 거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꼭 입력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새로 이곳에서만 사용하는 스펙이라면 여기서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기존에 있던 스펙을 여기에 가지고 온다 라고 하신다면 여기서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 돌아오셔서 이 스펙북 관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셔서 기존에 있는 스펙 중에 선택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맥도날드 인테리어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셔야 나중에 여기 맥도날드 인테리어를 봤을 때 이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펙 리스트는 이렇게 하셔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팅 기록 게시판은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하는지 어떤 내용을 작성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입력을 해뒀는데 편집하고 싶으시면 새로 만들기 옆에 회의록 템플릿에 편집을 눌러서 내용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준공사진은 이미지를 추가하는 거고 참고 지표는 시방서 같은 것을 넣는 곳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상태의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은 점점점 눌러서 속성에 들어오면 진행 상황이라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에 들어와서 이름을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이름을 변경하시고 추가하고 싶은 건 추가하시고 삭제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 할 일과 진행 중 완료해라는 이 그룹은 삭제할 수 없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이 그룹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상담 일정은 이 프로젝트 페이지 안에서 만들어진 이 상담 일정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캘린더 자체에서 상담 일정은 딱히 뭘 할 건 없고요. 뭔가 일정을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2차실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일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나 이 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상담 일정을 바로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날짜 위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반드시 이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차 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상담 일정만 바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진행이나 전체는 프로젝트에 입력한 날짜들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캘린더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딱히 건드실 건 없습니다. 다음은 기성금 청구인데요. 기성금 청구는 중요합니다. 기성금 청구는 일단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면 되고요. 빈칸에 앞에 있는 세 개를 먼저 입력합니다. 그리고 뭐 김지민 날짜는 12월 7일 아니 뭐 1월 18일 그리고 프로젝트를 선택해 줘야 되죠. 맥도날드 인테리어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선택해 주면 자동으로 이 수식이 나옵니다. 이 수식을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 하듯이 한 칸을 긁으면 한 칸만 선택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 C 하고 오른쪽에 가서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현장 소작 계약일 현장명이 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뒤에 현장 소장별로 데이터를 파악할 때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사 금액이나 뭐 추가 공사 금액은 손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수식 표시가 있는 아이콘들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이 샵 표시가 있는 것들은 자동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쭉 손으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총 입금 금액, 잔액, 그리고 이윤, 최종 실행 금액까지는 모두 자동 계산이 되고 최종 실행 금액 2와 잔금까지는 다 손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기성금 청구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현장 소장 관리이고요. 현장 소장 관리에는 아까 입력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아까 제가 맥도날드 인테리어 입력을 했죠. 그 맥도날드 인테리어가 본 공사 금액, 추가 공사 금액, 총 공사 금액, 총 입금액, 최종 실행 금액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현장 소장별로 들어올 수 있고요. 현장 소장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기성금 청구해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뭐 새롭게 추가하신다면 이 김지민을 복제해 주고요. 이제 필터를 추가해 줘야 되는데 필터의 값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생성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성을 해 주냐 하면 현장 소장에 김철수 이렇게 현장 소장을 추가해 주고요. 이 김지민의 이름을 김철수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필터가 현장 소장으로 걸려 있는 걸 김철수로 바꿔주시면 김철수 현장 소장만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현장 소장을 추가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회사 고정비 관리입니다. 회사 고정비는 입력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에 맞춰서 쭉 손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숫자 그리고 숫자 형식을 쉼표가 포함된 숫자로 변경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삭제하고 싶으시면 속성을 클릭해서 삭제를 누르시면 되고요. 맨 아래 월별로 맨 아래에 마우스를 대면 평균 금액, 합계 금액, 중앙값, 최소값, 범위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 월별로 이 금액을 모두 다 합한 금액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수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유형을 수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수식 편집에 들어와서 얘네들을 순서대로 다 더해줍니다. 뭐 일단 순서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각종 렌탈용품 더하기 고용 산재 보험료 더하기 근로소득세 더하기 노무법인 지출 더하기 사무실 공장 더하기 사업소득세 더하기 세무법인 지출 더하기 임직원 보험료 더하기 자동차 리스료 더하기 지방세 더하기 직원급여라고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해지죠. 이런 식으로 수식을 추가해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스펙북 관리인데요. 스펙북을 쭉 입력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실 때에는 뭐 순서대로 그냥 클릭하시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입력을 모르는데 마크스
바닥재가 아니라 뭐 천장 뭐 이런 식으로 추가를 입력을 그냥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거실, 바닥, 공급처, 대표 전화번호, 비고. 그리고 이미지는 파일을 선택해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는 이 제품을 사용한 프로젝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펙북에서 프로젝트를 추가해 주셔야 헷갈리지 않고 제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스펙북이 너무나도 많아진다면 필터를 거시는 게 좋은데요. 지금 저는 거실 페이지에서 필터를 걸 건데 이제 위치에 따라 걸 수도 있고 종류에 따라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필터를 걸고 거실만 선택을 하면 거실 페이지만 보여지게 됩니다. 반대로 바닥재에 와서 종류를 클릭하고 필터를 클릭하면 바닥재가 보여지고 바닥재만 보여지죠. 이걸 또 하고 싶으시다면 이 페이지를 그대로 복제하신 다음에 이름을 이 거실에서 뭐 룸 바닥으로 바꾸신 다음에 필터를 또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원하시는 스펙들만 모아서 쭈루룩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스펙북 관리는 스펙북 DB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온 겁니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와 필터, 정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스펙북 수만 개의 데이터, 수천 개의 데이터가 있어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상을 꼭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링크된 데이터베이스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살펴보시면 좀 더 쉽게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할 겁니다. 근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자체는 아무래도 그냥 기능의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의 일부이기 때문에 기초 기능들을 다 익히시고 링크된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이제는 업체 리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업체 리스트에 들어오면 이렇게 업체명, 공정, 담당자, 연락처, 은행, 입금자명, 계좌번호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그냥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업체가 또 너무 많다라고 하신다면 앞에서 스펙북 보여드렸던 것처럼 플러스 버튼 눌러서 또는 복제 버튼 눌러서 공정을 기준으로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카페트 공정만 보고 싶다. 아니면 그러면 얘를 카페트로 이름을 바꿔야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타일만 보고 싶다. 그럼 필터를 타일로 바꿔줍니다. 이름을 타일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 얘는 필터가 없으니까 전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데이터가 많아져도 좀 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에게 저장이라고 뜨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으면 모두에게 저장이 나타나고 공유하고 있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은 다 팀원들과 함께 이 페이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대부분 나타날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저장을 눌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혹시나 모두에게 저장 옆에 있는 초기화 버튼 있죠. 이 초기화 버튼은 이 필터와 정렬을 초기화 시키는 거지 데이터를 삭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누르셔도 됩니다. 마지막은 동료를 초대하는 방법인데요. 이 페이지 상단에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 공유 버튼을 누르고 사용자 그룹 이메일 추가해서 같이 함께 일하실 분들의 노션 계정, 노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초대를 누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누르는데 권한이 총 4개의 권한이 있습니다. 읽기, 댓글, 편집 전체예요. 가능하시면 편집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읽기랑 댓글만 하시기에는 뭐 편집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 허용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거는 초대 권한을 같이 주고 멤버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기 때문에 동료분들을 초대하실 때에는 편집 허용으로 관리자만 전체 허용을 하고 다른 분들은 편집 허용으로 초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단에 게시가 있는데 이 게시는 외부에 이 링크가 공개되어 있는 한 외부에 이 페이지를 다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게시 취소를 눌러서 게시를 꺼주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